우리가 이렇게 많은 애정 표현을 하고 또 가깝게 스킨십을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라면은 많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하엘이 말고 조금 더 애기였을 때 엄마들, 아빠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그런 거죠. 아이고, 이거 자꾸 안아주면은 이거 손 탄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맘카페 같은 것도 찾아봤거든요. 보면 찬반 토론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손 탄다, 뭐 빨리 분리해야 된다, 뭐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또 한쪽은 그러면 애 성장에 안 좋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양육의 관점에서 맞다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교과서 뭐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2~3살까지는 애착 형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너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사실 애착 형성을 하는 이 2~3살 시기에는 보면 아이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이들보다는 떼를 쓰거나 울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가 좀 적극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라도 아이한테 가지고 아이가 어떤 게 불편한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애착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될 거냐 하는데 애착 형성이 잘 되면 오히려 이 행동이 막 강화되기보다는 자립심이 엄청 잘 성장을 하거든요. 이 마음이 충족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 내적으로 이제 엄마가 충분히 안전한 엄마가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훨씬 안전한 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마음속에 엄마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 소위 말하는 분리불안도 잘 안 생기게 될 거고, 더 나아가면 정말 이게 성숙한 대처법들을 많이 배우게도 되고, 이제 무의식에서 이제 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대인관계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아주고 계속 대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 3세 정도까지 애착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정말 중요하게 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스킨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아이와 잘 지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뭐 고민도 안 돼요. 하지만 잠깐만 귀 좀 막을래요? 네. 우리 아이가 나 블루원 블루원 리조트 이렇게 떼를 쓰거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이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이게 최대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훈육은 뭐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게 훈육인 것 같은데 일단 훈육은 필요하다고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굳이 이거를 사실은 아이마다 조금 발달도 다르고 성장도 다르니까 뭐 칼같이 몇 살 이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보통 어쨌든 3살, 4살 이후에는 훈육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3살, 4살 그리고 7살 전후로 훈육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7살 전이면 아직 내가 소위 말하는 상황 판단, 어떤 이해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금 아이한테 이 상황은 이랬어 라고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7살 이후부터는 충분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조금 이해를 충분히 시킨 뒤에 이제 이 행동에 대해서 좀 기준을 나눠서 훈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을 나눠서 훈육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혹시 우리 하엘 군도 엄마한테 이렇게 혼나가지고 속이 상했던 적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서 속이 상했던 적 있는데 짜고 쳤다. 짜고 쳤다고요? 짜고 쳤다. 누구랑? 고난이도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너무 화가 나서 징징댔어요. 우리 하엘이가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때 엄마가 어떻게 혼냈길래 그렇게 화가 났어요? 엄마가 축구공 사주기로 했는데 축구공을 갑자기 안 사준다 해서 막 징징대다가 엄마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뭐 사준다고 했다가 나 손에 들어왔는데 뺏은 거잖아. 이거는 뺏은 기분이에요. 어머니가 잘못했네. 자, 엄마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훈육해야죠. 안 하는 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훈육이랑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훈육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훈육은 아이가 자립심을 좀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엄마가 원하는 이제 착한 아이, 네. 뭐 예의 바른 아이, 뭐 네. 식당에 가면 인사 열심히 하는 아이, 사실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훈육은 아니고 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사실 훈육의 어떻게 보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기준을 나눠서 훈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럴 때 이 행동은 해도 되고 이럴 때 이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이제 친구들 뭐 모임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뭐 하예리가 이제 소파에서 막 뛰는데 집에서 어머니 요리하고 바쁠 때는 그냥 냅둔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집에 손님들이 오면 뭐라 해요? 같은 행동인데 그죠? 그러면 아이는 엄청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행동이 해도 되는 행동이었다가 안 해도 되는 행동이었다가 혼란스럽고 소위 말해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적으로도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항상 이제 어머니가 해도 된다는 행동, 안 된다는 행동에 본인도 이게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분명히 말로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고 대신 어머니도 기준을 정하고 부모님 상태에 따라 기준이 절대 변하지 않게 맞아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체벌은 교과서적으로는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뭐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PTSD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걸 배우니까 사실 폭력도 학습이 될 거고 아이들한테 또 부모님은 이제 너무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리면 이 행동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들은 안 하기보다는 이제 몰래 하는 걸 더 배우죠. 그래서 체벌 없이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양육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목표를 가지고 아이한테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엄마예요. 엄마인데 이제 엄마가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상을 쫙 차리고 있을 때 어머나 우리 하엘이 어쩜 이렇게 착해? 숟가락 젓가락도 잘 놓고 이랬는데 손님들 갔어. 야, 니 빨리빨리 안 해, 빨리빨리 이러면서 그 숟가락 누가 거기다 놓으래?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아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일관된 훈육법 그리고 엄마 이상치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딱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엘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집중력이 상당히 있네요. 듣기만 해도 재밌는. 진짜요? 이게 들으니까 엄마 마음도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건 조금 더 들어봐야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우리 하엘이는요, 혼나는 거 말고 또 엄마한테 속상했던 거 있어요? 엄마가 질문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엄마 이해를 잘 못해. 아이가 하루 종일 질문을 하는 거죠. 엄마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엄마 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질이 높은 대답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4살 정도 지나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인지력도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아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 신기한 것들도 많을 그쵸. 거잖아요. 저희 뭐 성인도 여행 가면 뭐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사실 설명 듣길 원하듯이 그래서 아이들도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는데 엉뚱한 질문이냐에 대해서는 성인 기준에서 엉뚱할 뿐이지 아이들은 그걸 엉뚱하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아이는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한테 어떤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대화하기 위한 네네. 그런 도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이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황하지 말고 공감해주기. 저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당황하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뭐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라. 뭐 니 할 거나 빨리 해라. 이러면서 뭐 좀 잔소리하기도 하고 몰라 나중에 대답해 줄게. 이러면서 회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예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엄마랑 놀고 싶은데 계속 뭐 질문하지 마. 네.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아이들은 아직 어떻게 어른들과 소통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이 와버리면 아이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점점 수동적이게 변하겠죠. 좀 나중엔 정말 주입식으로 엄마가 딱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만 네. 아니면 눈치 이제 많이 보면서 할 말 못할 말을 나름 막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 질문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질문을 하면 질문해서 칭찬해주고 뭐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럼 뭐 같이 찾아볼까 이러면서 같이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엄마 생각에는 이런데 하일이 생각에는 어떤지 많이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하일이가 계속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받아주는 게 나중에 좀 아이가 건강하고 좀 높은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일이가 평소에 근데 어떤 질문을 많이 해요? 코끼리 코는 한 개 몇 미터야? 코끼리는 뭐 먹어? 뭐 먹어? 역시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어머나 우리 하일이가 이런 게 궁금했구나. 엄마가 다 대답해줄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땀이 나네요. 예, 약간 이론과 우리 현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항상 여유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에 다 대답을 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이들과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질 높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네. 하일이가 코끼리 코는 몇 센치야? 이러면 그러게. 근데 하일이는 몇 센치인 것 같아? 하일이는 몇 센치라 생각해? 라고 대답하면 질문은 어쨌든 내가 받았고 그걸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그러면 찾아봐도 되고 얼마 하일이는 그 질문이 왜 궁금해? 하일이는 진짜 궁금하게 많은 친구네? 우리 아들 진짜 궁금증이 많네? 척척 박사네? 이렇게 막 받아쳐줘도 되거든요. 네. 떠넘기기 토스. 제일 예. 좋은 질문이죠. 이거를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딱 넘기기, 떠넘기기 질문을 하면은 아 이게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을 좀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지금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 너무 이제 부모님 어쨌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인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옳은 걸 해줘야지 잘못된 대답을 해주면 아이가 맞아, 잘못될지도 맞아. 몰라. 그것보다는 이게 좀 대화하는 방식이 있고 나랑 소통하고 싶다고 조금 생각을 해서 아이를 좀 받아주는 게 더 아이도 좀 만족하고 어머니도 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이 감동이네요. 항상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예, 우리 어른들의 그런 사고. 아이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그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하엘이가 생각할 때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같아요? 질문에 다 답변해주고 내가 뭘 숙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엄마 이게 뭐야 하면 대충 이건 뭐 이런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엄마가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좋은 부모님이긴 해요. 네. 왜냐면 노력을 안 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말 잘하는 사람? 저는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한다는 네. 게 굉장히 좀 능수능란하게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딱 지켜서 말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조금 말을 잘하고 잘 받아주고 감정 표현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어머니 생각도 많이 말하고 어머니 감정도 많이 말하고 아이 감정을 많이 말할 수 있게 이끌어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맞아요. 좀 좋은 부모님이고 네. 그런 방법이 어쨌든 소통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약간 그 유교 문화가 좀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 아버지랑 겸상을 하노? 예, 이런 것들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조선의 아버지 이런 거 안 되죠. 조선의 아버지 많이 내려놓고 우리의 문화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